다정학형입니다. 자, 오늘 이게 리뷰를 할 파충류는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그런 보아뱀 중 하나죠. 이제 보아뱀이라고 하면 다들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그 덩치와 시설 등록 때문에 이제 다들 많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종류인데,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파충류 바로 파푸안 트리보아라는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되게 작은 소형 보아뱀이에요. 자, 일단 한번 얼굴을 만나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파푸안 트리보아. 파푸안 그 섬에 서식을 하면서 트리보아. 주로 나무에 매달려 사는 그런 보아뱀이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는 그런 레드테일 보아랑 다르게 크기가 좀 작은 소형 보아뱀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키우기에 약간 부담이 없는 그런 종류고요. 되게 좀 생소할 거예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이 친구를 사육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얘네는 모프가 하나라도 섞이면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종이긴 한데, 국내에 있는 이 일반적인 트리보아는 딱히 모프는 아니고요. 그냥 딱 평범한 노멀 와일드 개체예요. 야생 개체들. 자,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게 파푸안 트리보아라는 친구예요. 자,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뱀이랑은 생김새부터가 달라요. 얘네들은 주댕이가 약간 오리주댕이처럼 좀 납작하게 생겼는데, 이제 생김새도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좀 독특하다고 할 뿐더러 이제 성격도 무진장 순한 그런 종류거든요. 트리보아라는 그 특성 자체가 얘네들이 항상 나무에 매달려 살고, 그리고 좀 숨어 있는 걸 좋아하는 좀 뭔가 약간 조용한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좀 간편하게 키울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도 몇몇 마니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추세고요. 얘들은 암수 구별 방법이 그렇게 좀 뭔가 섹싱이나 해가지고 생식기를 까보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대체로 암컷은 어둡고 수컷은 되게 밝은 갈색을 띈다고 해요. 뭐 그게 확실한 정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체로 다 그걸 기준으로다가 암수 구별을 한다고 해요. 이 종류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저는 이제 아리안이라 새끼로 낳는 뱀을 좋아하거든요. 이 보아뱀들은 대부분 아리안이라 새끼로다가 번식을 하기 때문에 좀 초보자분들의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진입장벽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뭔가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아뱀이라는 종 자체가 이게 번식이 쉬운 종은 아니긴 한데요. 뭐 쿨링의 개념, 이제 애들이 약간 동면과 그리고 활동기 이 정도의 개념만 알면은 어느 정도 번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저도 이번에 한번 번식을 시켜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성체 개체들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브리딩의 기회는 내년으로 또 미뤄질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이 종류를 되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 손이 되게 안 간다고 했죠. 얘네는 밥을 진짜 자주 안 먹어요.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는 빈도가 되게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먹이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먹는 그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막 급여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얘네는 한 달에 한두 번만 급여를 해주면은 그 외의 기간 동안은 그냥 물만 주면 될 정도로다가 관리가 좀 편하다는 거에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다른 뱀들이랑 다르게 세팅을 약간 높게 해줬어요. 이 트리보아 계열들은 나무에 매달려 사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세팅을 좀 간단하게 해주고 이렇게 더 오르내릴 수 있는 유목 정도만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물그릇은 꼭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나무에 사는 뱀이라도 물 마실 때는 땅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밑에는 물그릇이 있어야지 애들이 목이 마르지 않고 항상 물을 마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사람을 물고 덤비진 않지만은 좀 소심한 종이기 때문에 막 데리고 장난을 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은 뭐 사육에 있어서 그다지 예민한 종은 또 아니에요. 소심하지만은 사람을 막 경계하거나 특별히 막 예민해서 밥을 안 먹고 이런 경우는 없다 보니까 이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좀 흔쾌히 추천을 하는 건데, 얘네의 유일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먹이 공급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매달려보자. 이제 일반적인 뱀들의 먹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제 핑키나 마우스 같은 쥐의 새끼를 이제 얼려서 이제 녹인 다음에 먹이잖아요. 근데 이 트리보아 계열들은 먹이가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되나? 얘네들 똑같이 쥐를 먹는 거는 같긴 한데요. 새끼 때는 약간 쥐보다는 살아있는 그 음식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얘네 주 먹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있는, 자 보이시죠? 이 하우스 개코. 여기는 이 작은 도마뱀을 먹이고 있어요. 이 하우스 개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꼬리부절 개체는 마리당 한 4,000원 정도에서 분양을 하는데, 한 달에 이 하우스 개코를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 먹이시면은 애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자라고요. 얘네는 되게 적은 양의 먹이로도 성장이 되게 빠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영양소를 투자하는 편이에요. 애들이 움직임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번 먹이를 주면은 그 먹이를 오랫동안 비축해가지고 그걸로다가 몸의 부피를 더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먹이에 대한 부담감은, 금전적인 부담감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이 하우스 개코를 먹이면서 반년 정도만 키우면서 꾸준히 핑키 아시죠? 그 냉동쥐를 한 번씩 입에 대주시다가 결국 핑키를 먹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관리가 정말 편해지는 거죠. 뭐 사람들 따라 다른데 저는 이 하우스 개코 주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하우스 개코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미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천천히 하우스 개코에서 핑키로다가 전향을 하셔야죠. 얘네가 자라면은 그래도 나름 덩치가 있는 뱀이에요. 길이는 되게 짧아요. 얘네는
몸 길이는 엄청 짧아가지고 다 자라도 한 60cm 밖에 안 되는 그런 소형종인데, 몸의 두께는 정말 두꺼워가지고 다 자란 성체는 막 이렇게 두꺼워져요, 두께가. 그래서 약간 덩치에 비해서는 좀 큰 먹이도 점점 삼킬 수가 있죠. 새끼 때는 머리통이 워낙 작잖아요. 이걸 머리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머리가 이 뱀의 머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되게 좀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나름 잘하면은 좀 큰 먹이도 삼킬 수 있을 정도로 골격이 좀 변하는 편이라서요. 이제 조금씩 쥐로다가 먹이를 부침을 이어가시면은 누구나 좀 쉽게 키울 수도 있다, 뭐 그런 점이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쥐를 먹이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거 신고 겁나게 받아가지고 제가 영상이 삭제가 됐어요. 경고도 받고. 그래서 얘 쥐를 먹이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눈치가 보여서 못 찍겠고요. 아무튼 얘 할마이라 파푸안 트리보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선 약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얘네가 주로 이제 강가나 계곡가에 서식을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서식을 해도 온도 같은 경우는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한 25도를 기준으로 다 설정을 해주시고, 항상 습하게 키워주시면은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막 환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약한 종은 아니고요. 그냥 온도를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지만 않게 해주시고, 항상 습하게, 그리고 물그릇만 채워주면은 와, 그걸로 벌써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먹이를 줘야죠. 먹이 같은 경우는 이런 하우스 게코를 이 사육장 내에다가 한두 마리만 풀어주시고요. 다 먹으면은 그 상태로다가 똥을 쌀 때까지 기다려요. 다 먹었으니까 밥을 또 주자가 이게 아니라, 밥을 먹고서는 이제 응가를 했으니까 이제 밥을 주자라는 개념으로 아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하우스 게코랑 그냥 같이 키우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우스 게코가 없어져 있고 개체가 똥을 쌌으면 한 마리 더 주시고, 그러다가 뭐 점점 익숙해지고 사람한테도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긴 핀셋으로다가 핑키 아시죠? 그 새끼 쥐 얼린 거, 그걸 앞에서 살살살살 흔들어주면은 점점 먹기 시작할 거예요. 좀 반응이 없다면은 핑키를 살짝 잘라가지고 그 체액이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냄새를 입에다가 발라주시면은 애들이 먹이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거예요. 자, 이것으로다가 이 파푸안 트리보아에 대한 간단한 리뷰는 마쳤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종류, 로컬이라 해야 되나? 각 선마다 조금씩 개체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는 엄청 화려한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수한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국내에는 진짜 이 수수한 아이들 단 한 종밖에 안 들어왔었고, 그 외에 막 모프나 로컬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졌을 뿐더러 들어온 사례도 없어요. 그러나 저희 더주에서는 꼭 다양한 파푸안 트리보아들을 종류별로 모아가지고 한번 많은 분들한테 선보여가지고 이런 파충류가 있다라는 걸 한번 강조해서 좀 그냥 돈을 벌고 싶네요. 자, 영상은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사육, 좀 재밌는 사육 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오늘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파충류로다가 한번 새롭게 영상을 찍어볼게요. 자,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